혹시 목에서부터 어깨, 심지어 팔까지 찌릿하게 내려오는 통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감기처럼 흔한 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통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그 고통의 근원을 의학적으로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에서 거의 떠나지 않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 목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생각 안 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자세가 우리 목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kg. 이 숫자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원래 우리 목은 한 5kg 정도 되는 머리인 무게를 받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딱 15도만 정말 조금만 숙여도 목이 받는 부담이 12kg으로 훌쩍 뛰어버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볼링공 하나를 목에 계속 얹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목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현실을 좀 보고요. 내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는 없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통증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목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목의 과부하 문제인데요. 요즘 거북목 증후군이란 말 정말 많이 듣죠. 이게 사실 어떤 병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잘못된 자세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 꾸러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거북목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항목들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목이랑 어깨가 자주 뻐근하다,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런 것들이요. 만약 여러 개에 해당된다면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목의 예쁜 시작 커브가 무너져서 일자 목이 되거나 심하면 반대 방향으로 휘면서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통증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제부턴 통증이 어떤 식으로 아픈지를 보고 그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픈 게 그냥 묵직하고 뻐근하게 아프신가요? 아니면은 마치 전기가 오듯이 날카롭게 찌릿하고 아프신가요? 어떻게 아픈지를 아는 게 진단해서 정말 중요한 실마리가 되거든요. 이게 근육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건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 어깨에 누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묵직하고 특정 부위를 꾹 눌렀을 때 악소리 나게 아프다, 이러면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근막 통증, 증후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기가 찌릿하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쫙 뻗어나가는 느낌이고 감각도 좀 둔해진 것 같다면 이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목 디스크, 즉 경추 추간판 탈출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이게 목 문제인지 어깨 문제인지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이걸 구분하는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목을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 팔까지 쩌릿하다 그러면 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 관절 자체가 아프고 특히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쑤신다 이러면 회전근개 파열 같은 어깨 자체에 문제일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통증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몸의 신경계 중추, 즉 척수가 위험하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 바로 경추 척수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신호들은요,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에서 팔다리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의 고속도로, 바로 척수가 꽉 막히고 있다는 레드 플래그, 즉 빨간 불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증상들은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잘 보세요. 갑자기 손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서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거나 옷단추 채우기가 힘들어진다. 글씨가 엉망이 된다. 또 걸을 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휘청거린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이건 척수가 손상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냥 두면 영구적인 마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정말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내 척수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타이머를 10초에 맞추시고요. 10초 동안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활짝 폈다가 이걸 최대한 빨리 반복해 보는 겁니다. 시작. 자, 10초 동안 몇 번 하셨나요? 만약 20번을 차에 못했다면 이건 손의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게 확정 진단은 아니지만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하고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가 검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방금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사실 대부분의 목 통증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통증에서 벗어나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치료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 디스크라고 해서 다 수술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 10분 중에 8, 9분은 수술 없이도 좋아지십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기만 해도 통증이 가라앉고 충분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다행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척수증처럼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술은 예전과는 정말 달라요. 가능하면 우리 몸의 상처를 적게 남기는 최소 침습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1cm 정도만 살짝 째고 내시경으로 쏙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디스크 조각만 쏙 빼내거나 아니면 아예 손상된 디스크를 운동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상 조직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니까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자, 이제 치료를 잘 받았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다시는 이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 건강한 목을 만드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이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는 건데요. 이게 거북목처럼 앞으로 쏠린 머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일자목을 다시 건강한 시작컵으로 만들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허리를 쫙 펴고 앉아서 턱을 뒤로 쓱 당겨서 이중턱을 만듭니다. 네, 그 상태 그대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서 천장을 보세요. 이 3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시원하죠? 이 간단한 동작을 일하다가 또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목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내 몸을 내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환경을 내 몸에 맞게 바꿔야죠. 아주 간단한 원칙들입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키보드는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앉을 땐 발바닥이 땅에 다 닿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마트폰 볼 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눈높이까지 들어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1시간에 5분 정도는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 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목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결국 현대인의 삶의 질은 이 목의 시자선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것처럼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으로 우리 목의 소중한 시자커브를 지켜나가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통증 없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